이 비행기는 에어프랑스 447편입니다. 2009년 6월 1일 22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에어프랑스 447편이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약 11시간의 비행 이후 목적지에 잘 도착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륙한 지 약 3시간 뒤에 대서양에 추락했고 그 결과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멀쩡했습니다. 엔진도 멀쩡하고 날개에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사고가 난 걸까요? 프랑스의 조사 결과 그 원인은 비행기의 속력을 측정하는 이 작은 센서, 피토관이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장치가 갑자기 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동조종 장치가 꺼졌다고 해도 날개나 엔진이 고장난 건 아니었기에 비행기는 여전히 잘 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파일럿들은 이미 자동조종에만 익숙해진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실수가 반복되어 비행기는 결국 대서양의 한복판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 항공 당국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파일럿들에게 수동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규정을 변경했으며 이 규정은 자동조종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무거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유저들을 태우고 서비스를 직접 운항하는 파일럿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동조종 장치의 역할을 하는 이 클로드나 코덱스 같은 AI 도구가 가끔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기본 지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유실 같은 일로 서비스가 추락하지 않게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겠죠. 물론 AI가 이제는 너무나 훌륭해졌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공개된 클로드의 페이블 모델의 경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웹 기반으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드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율주행이 잘 된다고 무면허 운전이 괜찮아지는 건 당연히 아닌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다들 꼭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AI를 100% 다 신뢰하기에는 아직 우리 사람과 AI 모두에게 해결되기 어려운 몇몇 한계점들이 각자 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최근에 진행한 라이브 세미나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누군가는 피크닉 하는 걸로 보인다 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보인다 라는 분도 계셨고 누군가는 강변공원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비슷하게만 할 뿐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AI에게 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에도 그것이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면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100% 정밀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모호한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럼 100%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표현 체계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면 절대 모호하지 않게 컴퓨터에게 뭔가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자연어,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나 영어 같은 자연어 수준으로도 정밀하게 뭔가를 설명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AI에게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딩에 사용하는 이런 클로드나 GPT 같은 AI 모델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책이나 아티클 등의 인간의 언어들을 학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를 학습한 AI 모델이라는 뜻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줄여서는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LLM에는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LLM의 기억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LLM은 사용자와 나눈 이런 대화들을 왼쪽에 보이는 이런 메모리상에 이렇게 저장해 둠으로써 대화를 기억하고 문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메모리 공간을 대화의 문맥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는 뜻에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컨텍스트의 용량이 무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컨텍스트의 용량이
용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용량 확보를 위해 압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무래도 모든 정보를 100% 다 챙기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정보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중요한 정보를 가끔 까먹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일관성 있게 답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LLM의 두 번째 한계점은 확률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구체적으로 핵심만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 LLM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씩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자연스러운지 확률로 계산을 해서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는 단어의 다음으로는 현재 70%의 확률로 날씨라는 단어가 가장 높으니까 이 단어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위에서부터 좋다가 20, 춥다가 79, 맵다가 1%니까 이렇게 춥다가 선택되는 것처럼 확률을 기반으로 답변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끔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주제를 답변할 때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확률만 높다면 이렇게 틀린 답이더라도 아주 자신있게 정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AI가 마치 환각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hallucination은 확률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LLM의 특성상 완벽히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응답을 우리가 항상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람과 AI 모두에게 각각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AI를 100%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항공기 조종사 분들이 수동 조종 훈련을 현재까지도 의무적으로 받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학습을 꼭 진행해 보시길 아주 강하게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개발 지식이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그리고 대 AI 시대에 뭔가 나만 좀 흐름에 뒤처진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기에 발걸음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추렸습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개발 지식만을 딱 7가지 단계로 간략히 추려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이 비전공자 바이브 코딩 7단계 로드맵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정원이었습니다.